오늘 아침 전문권 주요 뉴스입니다. 택시 노동자 고공농성이 500일을 맞았지만 택시기사 월급제 도입 논의는 제자리 걸음이고 노동 환경도 여전히 열악합니다. 익산 2일 여고가 참여하기로 한 남북 청소년 탁구 교류가 무산됐습니다. 민간 교류에 대한 통일부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화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업부가 점검을 마친 시설인데도 불이 나 원인 파악이 시급합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초미세먼지 농도는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주시청 한 막루에서 이뤄져온 한 택시 노동자의 고공농성이 어제로 500일째를 맞았습니다. 네,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이라는 진기록을 세웠는데 타결은 가능한지 또 언제쯤 끝낼 수 있을지 박찬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겨울 칼바람이 부는 건물 5층 높이에서 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택시 노동자 김재주 씨. 불법인 산악금제 폐지를 주장하며 재작년 가을에 시작된 농성은 두 해를 넘겨 어느덧 500일이 됐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던 농성은 최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방문으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좀 일찍 좀 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판인데 분노가 치밀었지만 지금이라도 좀 더 제대로 된 법안 좀 만들어서. 민주당은 지난달 택시 월급제 법안을 발의했는데 택시의 운행 기록 장치를 달아 실제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농성 중인 김재주 씨도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우리 당이 국회 차원에서는 우선적인 처리해야 될 법안의 목록으로 이 산악금제 폐지 부분을 처리하겠다라고 이렇게. 법안 통과와 별개로 김 씨는 전주 지역 택시 업체들이 모두 월급제 이행을 약속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감차 등 전주시의 강력한 처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전주 지역에는 21개 택시 업체가 있는데 7개 업체가 월급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한테 이익이 됐다고 한다면 과연 지금 법 시행한 지 30년이 됐는데 한판에 지금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었겠냐고요. 택시 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도 법적 소송으로 당장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행정 처분을 1, 2차 했고 1차 처분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 중에 있기 때문에 법원 판결 이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두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해야 땅을 밟겠다는 김재주 씨. 택시의 열악한 근로 여건을 세상에 알린 김 씨의 고공농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주 시내 한 택시 회사 간부가 회사 노조위원장을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자신을 부를 때 이사님이라고 존칭을 쓰지 않았다는 게 폭행 이유였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사주 아들인 30대 이사가 노조위원장의 멱살을 잡아 끌고 나오더니 밀쳐 넘어뜨립니다. 저항해보지만 젊은 이사에게 금세 제압당한 노조위원장은 또다시 바닥에 놔둔 겁니다. 신차 배정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는데 노조위원장이 사주 아들에게 님자를 붙이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님자를 안 붙였다는 이유로 피가 철철 흐르는 상황에서 병원에 들려가서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택시기사들은 해당 이사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평소에도 사주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대우를 해왔다는 겁니다. 병원도 가지 말아라. 그래서 싸우고 나서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나왔는데 현재까지 한 3일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 배차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사는 말싸움의 행분에 순간 과격한 행동이 나온 것일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또 물론 폭력사태가 이렇게 일어난 거에 대해서 정말 유감이라고 생각하지만 흔히 요즘에 여론에서 나오는 갑질이라고 하는 내용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택시기사들이 소속된 한국노총은 이번 사안이 노동자를 사측의 도구로 보는 구태의 전형이라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설 명절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임금 체불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임금 체불 피해자는 11,743명으로 피해 액수가 477억 원에 달했으며 전주와 군산, 익산 순으로 피해자가 많았습니다. 노동당국은 설 명절에 앞서 다음 달 1일까지 체납 방지를 위한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답답한 남북교류의 물꼬를 터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 익산 2.1여고 탁구 교류가 최종 무산됐습니다. 통일부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인데 대통령 의지와는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남북화의 분위기와는 거리가 있던 전북에서도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남북 청소년 선수들이 모여 경기와 훈련으로 우애를 다지는 탁구 친선전 추진에 탄력이 붙은 겁니다.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기대를 모았지만 계획은 성사 단계에서 무산됐습니다. 익산시와 전북교육청은 남북체육교류협회를 창구로 북한과의 의견을 조율했지만 통일부가 승인하지 않으면서 틀어진 겁니다. 이번에는 좀 어렵다고 다 전달했습니다. 익산시에다. 불가하다. 예. 북한 선수단에 대한 지원이 걸림돌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공을 들인 익산시와 전북교육청은 난감한 처지입니다. 전국 소년체육대회의 북한 선수단 파견과 민간교류 활성화를 요청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또 경기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에 매진했던 청소년 선수들의 실망감도 컸습니다. 북한 선수들과 같이 땀도 흘리고 열심히 운동하면서 재밌게 놀기도 하고 그러고 싶었는데 못 가서 너무 아쉽고. 대통령이 나서 지자체의 남북교류를 적극 권장한 가운데 나온 이번 통일부의 결정은 다소 뜻밖이라는 지적입니다. 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간의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남북 화해 분위기에 화답하려는 지자체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정부의 진정성 있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앞으로 전라북도 산하 공기업 대표나 출연기관장이 되려면 도의회가 개최하는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임명하던 인사 관행을 바꿀 계기로 주목되지만 근거법 마련 등의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김한관 기자입니다. 확정된 인사청문 대상은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신용보증재단, 군산의료원,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전북연구원 등 모두 5곳입니다. 해당 기관장 후보는 의회 소관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구성된 청문회에서 하루 동안 검증을 받게 됩니다. 주요 검증 분야는 도덕성과 업무 능력인데 도덕성 검증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도지사는 인사청문 결과를 참고해 기관장 후보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전라북도와 도의회가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절차의 공정성과 도지사 인사권의 견제 역할로 그 강조점은 뚜렷하게 갈립니다.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매우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우리 도민들이 알 권리를 충분하게 보장시켜주고 또 도덕성 등을 검증 후에 추인해 줌으로써 도지사님이 행사하는 임명권의 정당성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도 산하 기관장 인사를 두고 끊이지 않던 낙하산과 측근 인사 논란을 해소할 계기를 마련했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앞으로 인사청문 대상은 늘어날 수 있다지만 당장은 전체 15개 기관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5개 기관부터 우선 실시하고 추후 대상 기관을 조정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업무 협약으로 추진되다 보니 청문 결과를 인사에 반드시 반영하게 할 강제력도 없습니다. 전라북도 산하규관장 인사청문회는 절차와 내용 보완의 과제를 안은 채 다음 달 개최되는 전북개발공사 사장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 용역 결과가 올해 상반기 안에 발표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타당성 연구 용역을 이달 안에 마무리하고 오는 4월쯤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금융도시 신청에 대비해 금융타운 조성 사업 민간 사업자를 4월까지 선정하고 지원 조례 개정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는데 이 발전 효율을 높이는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업부가 안전 점검에 나서는 등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원인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장수의 한 태양광 발전소에서 새빨간 불꽃이 솟아오릅니다.
불길이 시작된 것은 발전시설 내 에너지 저장 장치. 이 안에는 전기를 저장하는 250여 개의 리튬 배터리가 설치돼 있는데 불이 연쇄적으로 붙으면서 6시간 가까이 화재가 진압되지 않았습니다. 이 불로 관리자가 2도 화상을 입었고 10억 원 넘는 재산 피해도 났습니다. 바로 이렇게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냉각조화 해가지고 그 냉각조화로 해서 한 6시간 이렇게 불 계속 쏴가지고 진압된 겁니다. 전기를 저장했다 필요할 때 공급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서 불이 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4일에는 경남 양산에서, 같은 날 오후에는 전남 완도에서도 비슷한 화재가 나는 등 에너지 저장 장치 화재는 2017년 8월 이후 20여 차례에 이릅니다. 산업부는 ESS 사업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공사 중인 곳은 가동 중단도 권고한 상황. 하지만 불이 난 장수 태양광 업체는 배터리 생산 업체인 LG화학의 안전점검도 받은 뒤였습니다. 안전점검 다 끝났어요. 네. 배터리 용량이 75%까지 했었다가 다시 98%까지 올려야 된다 그래서 올려서 화재가 난 거예요. 전문가들은 ESS를 설치하면 혜택을 주는 정책으로 무자격 업체의 부실 시공이 늘어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가중치를 3배를 줍니다. ESS를 우후죽순으로 설치를 하게 되었는데 그게 부실 시공이 되다 보니까 화재의 무방비로 노출된 태양광 발전소와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조선업 군산형 일자리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선박블록 제공을 조건으로 물류비를 지원하는 군산형 일자리 대책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공감하고 있다며 검토 입장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입장이 언제쯤 정리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관주형 일자리보다는 한국 GM 군산공장 재가동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오늘 대통령 울산 방문을 앞두고 저임금으로 경차 10만 대를 생산한다는 광주형 일자리는 전기차 시대의 실패 사례가 될 것이라며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 대신 GM 군산공장 재가동으로 부품업체를 살리고 일자리를 유지하는 한편 첨단 산업으로 전환을 추진하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로야구 불모지인 도내에서도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KT 위즈 2군이 익산시와 5년간 연고지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익 기자입니다. 국내 프로야구 KT 위즈 2군 야구단이 향후 5년간 익산시와 연고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T 위즈 프로야구단은 수원을 연고로 2013년 프로야구 19단으로 창단했는데 2군은 3년 전부터 교통과 여건이 잘 갖춰진 익산시에 연고를 두고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2군 유니폼에 익산시 마크를 달았으며 경기 관람 제공과 농축산물 이용 등 익산시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선수단이 운동하기 좋은 곳에서 훈련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앞으로 선수 육성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창에서만 올해 국제대회를 포함해 33개 스포츠 이벤트가 열립니다. 12개국 선수단이 참가하는 국제 주니어 테니스 선수권 대회가 3월 30일부터 열흘간 열리고 2월에는 전국 유소년 야구 대회, 4월에는 세계 정구 선수권 국가대표 선발전을 유치하는 등 전국 규모의 대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서 열리는 갑각류 전시 개판 5분 전에 가족 단위 방문객 등 만여 명이 다녀가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국내외 갑각류 약 50종 2천여 마리가 전시되고 있는 특별전은 다음 달 6일까지 열리며 갑각류 생태 낚시 같은 다양한 체험도 즐길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다양한 개들뿐만 아니라 가재, 새우 등 다양한 생물들을 관람할 수 있으며 또 갑각류를 활용한 다양한 생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궁중에 진상될 만큼 뛰어난 맛을 자랑하는 완주 곶감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가 열립니다. 완주군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3일부터 고산 미소시장에서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고 동상의 대표감 고종시와 대둔산의 두레시 등 완주 곶감을 시중보다 20%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도내에서도 메르스 의심 신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보건당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토와 고열 등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여 음압병상에 격리 조치된 환자는 도내에서만 20명에 달했는데 실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제도 최근 중동에서 입국한 30대 남성이 발열 증상을 보여 전북대 병원에 입원했는데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입니다. 남원시 금동 8통 주민 84만 원, 구통 이영노님 10만 원, 맹주원님 5만 원, 박성권님 2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남원시 금동 9통 남원 초경에서 3만 원, 정우타일 10만 원, 정일품 공방에서 5만 원, 성창 기물에서 1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남원시 금동 9통 롯데택배 남원 대리점에서 10만 원, 성우산업에서 5만 원, 주연공예에서 5만 원, MG 새마을금고 장례식장에서 2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남원시 금동 9통 모군공예사에서 10만 원, 청수원에서 10만 원, 마트타운에서 20만 원, 일진전력에서 1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군산시립교향악단이 오늘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신년 음악회를 갖습니다. 전주 필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두 번째 정기 연주회가 오는 20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군산 지역 음악 동호회인 뮤직포유가 올해 음파 유원진의 카페 뮤직포유에서 신년 음악회를 엽니다. 다목적 복합 문화시설인 문화공간 이루미, 내일 바리톤 박흥욱, 피아노 이영신과 함께하는 무대를 선보입니다. 목판화가 유대수의 12번째 개인전이 오늘부터 27일까지 전주 한옥마을 플랜시에서 열립니다. 원활한 혈액 공급을 위한 사랑의 헌혈운동이 내일 우주군청 앞에서 실시됩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오늘 전통문화를 재미있고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겨울방학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전래놀이와 함께하는 놀이 프로그램이 모레 부안군 문호지역 아동센터에서 운영됩니다. 다양한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지원실책 설명회가 오늘 김제시청에서 있습니다.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은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19년도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자를 모집합니다. (1월 17일) 목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잠잠했던 초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 아침 기온 영하 2도에서 낮 기온 4도, 익산 영하 3도에서 4도, 동북권은 무주 영하 4도에서 3도, 진안 영하 5도에서 1도, 서해안권은 군산 0도에서 4도, 고창 영하 3도에서 3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부안과 정읍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오전에는 보통 수준이다가 오후 들어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